재물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잘 읽으려고 해도 굉장히 정교하게 일을 해야 돼요. 재능만 있고 늘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아요. 요 마무리가 안 돼. 근데 재성이 발달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일 중독자가 되기가 쉬워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일을 하는 욕망이 계속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돈을 막 돈놀이를 해서 돈이 막 잘 벌리면 거기에만 골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은 반쪽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스텝을 다 밟아야 됩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러면 관성은 뭐냐? 재물을 내려놓을 때 시작하죠. 재물을 이렇게 풀어야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은 관운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어떤 돈과 관련한 비리가 있으면 굉장히 분노하는데 사실 다 돈 좋아하시고 언제든 비리를 저지를 준비가 된 분도 정치인이 그러면 화를 내요. 네. 평소에는 관행이잖아. 뭐 안 그런 사람 어딨어 이러면서 정치인한테는 그거를 더더욱 용서를 못하는 게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정치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꼽을 쳐놨다. 그러면은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일을 해서 내 소유를 누리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걸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확충할까?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능력도 커지면서 변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이 관운을 이렇게 또 많이 쓰다 보면 어디에 빠지냐면 지배욕에 빠져요. 네. 그러니까 동호회만 가도 막 왜 내가 부회장이냐, 왜 내가 넘버 2여야 되냐, 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뭐 이게 말도 못해요 사실.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에 몰두하면 어딜 가나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망에서 또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게 뭐냐면 자기를 통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인성이에요. 인성은 공부운이니까 일단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성찰하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볼 때 제일 기준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나? 내가 돈을 소유를 얼마나 소유에 집착했나? 그리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나? 이거를 돌아보는 게 성찰이에요. 그래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운은 지혜의 운이 되는 건데 요게 모든 사람이 이 스텝을 밟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저는 명리학의 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존감에서 어떤 재능을 발휘해서 나의 소유를 누리고 그걸로 사회적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자기 자신 성찰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또다시 이걸 밟아가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이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명리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은 관계라고. 그러니까 아주 심층에 있는 욕망, 그것이 내 어떤 그 습관이나 어떤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낸다.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계가 설정이 돼요. 이게 또 참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겁 그러면 당연히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나를 약탈하는 건 형제나 동료나 뭐 라이벌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왜? 그래서 형제가 사실 내 재물을 일구는 데는 제일 그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존감을 키우려면 나 뭐 동생이 있어, 뭐 형제가 몇 형제야 이러면 못 건드리죠. 그래서 내 백그라운드인데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제일 먼저 털어가는 것도 형제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 안에 있구나.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식상은 내가 낳는 거니까 여성한테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식욕, 성욕이 결국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를 못 낳거나 안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키우는 어떤 존재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는 없지만 이제 그 청년들을
이렇게 내 자식은 아닌데 남의 자식 참 좋죠. 다 키워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예. 아유, 저게 내 자식이라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근데 이렇게 만나면 친구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재성은 재물이잖아요. 재물과 관계된 육친은 아버지입니다. 남녀 모두. 근데 남성한테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가가 그 사람의 재물운을 결정해요. 예. 막 화려하고 막 정말 막 쇼핑 중독이고 막 너무너무 멋있는 분을 만나서 재물이 나만 할 수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분을 위해서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무지고 이제 알뜰살뜰한 부인을 만나면 아, 저 집에 재물이 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태어나면 나의 재산 관계를 처음 알려주는 게 아버지의 직업이거나 아버지의 어떤 경제활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정말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렇구나 진짜. 자, 그러면 관성은 뭐냐면 여성한테는 남편이에요. 예. 그래서 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 줬어요. 이전에는. 높은 관직의 남성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성도 그런 욕망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맞지. 여성은 그런 거는 하기 싫고 남자의 지위만 얻겠다. 그러면 그 결혼은 굉장히 이제 아주 파탄이 나는 거죠, 사실. 예, 그럼 남성한테는 이게 뭐냐? 자식이에요.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정치인의 최고의 걸림돌은 자식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실감이 가죠. 그래서 이 운하고 관운하고 자식의 운이 같이 온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말도 못했어요. 황제들도 뭐 중국 최고의 황제인데 자식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룬 모든 대업을 이 자식이 다 말아먹는, 진시황서부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지혜잖아요. 이게 엄마예요. 엄마는, 제가 많이 쓰는 이제 이 명리학 유머 중에 홀어머니는 아이를 공부시켜요. 한석봉, 맹자 뭐 이런. 홀아버지는 뭐라 하겠습니까? 자식을 알바시킵니다. 진짜 장돌뱅이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부터 시킵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스승인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존재인데 뭘로 보호하냐면 지혜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지혜가 아니라 그냥 카드로 그냥 자식을 엄청 많이 돌보기 때문에 어머니의 본분을 많이 지금 잃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참 계속 뭐가 풀리지가 않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그림에 다시 육친을 얹으면 이제 그러면 나는 지금 형제 운이 발달했나? 자식 운이 발달했나? 아버지 그다음에 남편 혹은 엄마 어느 쪽으로? 근데 다 치우쳐 있어서 그 관계가 치우쳐 있어서 그 관계에서 굉장히 또 괴로움을 겪어요. 어머니 인성이 많다 이거면 엄마가 많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의존성이 그렇게 많아져요. 계속 어디에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진짜 하나하나 보면 나 저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딱 사주를 보면 그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있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다 거기서 괴로움과 병을 겪는구나. 요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는 핵가족이라서 관계가 너무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이 육친을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럼 요렇게 살면 이 오행의 이 순환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인간은 이 천지 사이에 이렇게 모든 것과 접속하는 존재인데 핵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산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 맺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아무하고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삶의 의욕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욕이고 식욕이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관계 맺는 만큼을 자기 삶의 크기라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원리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팔자 타령을 이제 좀 덜 하게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이 팔자 타령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운명이 다 뭐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 아니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모든 운을 다 누린 사람이 있나? 우리가 뭐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엄청난 질시와 비난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부족한 게 많은 백수들은 아무도 그렇게 질투와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 이런 이치라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를 또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정말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만의 리듬을 갖고 있어야 태어나니까 그것으로 자기 삶을 어떻게 조율하며 사는가. 그래서 운명의 주인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 그래 이런 리듬으로 살게 된 나 자신을 무한 긍정하게 되는 거. 요거를 이제 니체의 언어로 아모르 파티, 운명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리학과 인문학의 이 콜라보를 통해서 진짜 더 이상 팔자 타령은 그만하고 자기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재미나게 8개의 카드를 내가 어떻게 쓸까? 요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환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